자, 이제는 뭐를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대손금, 명확하게 못 받은 채권을 비용 처리하는 거고요. 이제 대손 충당금입니다. 대손 충당금. 자, 우리가 대손 충당금은 아까 대손금하고 다르죠. 대손 충당금은 미래에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걸 미리 비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정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한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맞죠? 결산조정사항이죠,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를 이렇게 구한다라는 걸 공식을 알고 계셔야 그게 실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여기. 자, X0년은 전년도입니다. 자, 전년도에 채권이 1억이 있었대, 1억. 채권이 1억이 있었고요. 1억이 있었고. 근데 실제로 X1년 중에 20을 못 받게 됐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20%만큼이 대손이 된 거죠, 여러분들. 맞죠? 자, 그리고 이제 X1년도 기말에 채권 잔액을 조사해 보니까 2억이래요. 그럴 수 있죠. 채권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되셨죠?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외우셔야 됩니다. 자, 전기말 채권 잔액 중에 단기 중에 실제로 띄어 먹힌 거 맞죠? 여기 되시겠어요? 1억 중에 전기말 채권 1억 중에 올해 연도에 2천만 원만큼 못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럼 20%만큼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치가 쌓인 거죠. 못 받은 경험치. 그죠? 이거 외우실게요.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대손 실적률이라 불러요. 전기말 채권 중에서 올해 실제로 못 받게 된 경험치 쌓인 률을 대손 실적률이라고 합니다. 실적률. 그럼 실적이 그거잖아요. 너 실적이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대손이 정말 떼어 먹혔던 률을 보니까 20%가 실제로 내가 경험치가 쌓인 거예요. 실적이라기 하기 좀 뭐하지만 용어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대손충당금 이렇게 예상하지 않나요? 자, 우리 회계로 가볼게요. 회계로. 우리 회계에서 대손충당금 기말 이렇게 예상하죠. 단기말 채권 잔액 중에서 몇 % 못 받을 것 같을까라고 해서 대손 추정률 곱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대손충당금 설정하잖아요. 기억나세요? 기말에 채권 잔액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몇 %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우리 기말에 대손 예상하지 않나요? 맞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건 타당하다라는 거기. 여기. 이거 자 보시면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나 과거 전년도 말 채권 중에서 올해 연도 중에 대손이 2천만 원 됐으니까 20%만큼 대손이 쌓인 거죠. 경험치가요. 그러면 내가 올해 연도 말에 가지고 있는 채권이 2억인데 이 중에서 20%인 4천만 원은 못 받을 것 같지 않을까? 라고 추정하는 건 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그죠? 그래서 대손 실적률 쌓인 것만큼 미래에도 2%는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추정하는 건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여기 우리가 기억나시죠? 우리가 세법은요 총액법이기 때문에 기말의 대손 예상액 전부를 설정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요 4천만 원이 세법상 대손 충당금의 설정 한도가 돼요. 총액법이니까 얘가 설정이 그 자체입니다. 빨리 받아들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세법상 금액이에요. 여기. 다 세법입니다. 세법상 전기말 채권이지 뭐. 여기. 세법상 전기말 채권, 세법상 단기대손금, 세법상 단기말 잔액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일 최악이 뭐냐면 여러분 제일 최악이 뭐예요? 어려운 회차가 뭘까요? 어려운 회차는 요 대손 실적률을 안 주는 회차가 더럽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누가 봐도 요걸 안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법상 전기말 채권 잔액에다가요. 세법상 단기 대손금 다 구해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딱 두 개 있습니다. 여태까지 기출문제 중에. 그렇죠? 그 문제를 보시면 바로 패스하셔요. 실적률 안 주잖아요. 그 문제는 어려운 회차입니다. 어려운 회차. 아시죠? 패스. 자, 근데 보시면 여기 오실게요. 우리가 기말 채권의 설정률 있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요 설정률은요. 1%하고 대손 실적률 둘 중에 큰 것을 내가 대손 설정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떼어먹힌 경험치가 0.7%래요. 그럴 수 있겠죠. 떼어먹힌 경험치가 0.7%면 0.7% 하지 말고 1%를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라는 겁니다. 외우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실적률을 주면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적률을 주면 둘 중에 큰 거 쓰면 되거든요. 아셨죠? 근데 실적률을 안 주면 이제는 미치는 거 사람이. 그렇죠? 실적률 안 주면 요거 세 개 다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실적률을 주면 세법상 기말 채권만 잘 구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어렵긴 하지만 그나마 괜찮아요. 대손 충당금에서는요. 그죠? 그죠? 전기말 채권 잔액에다가 단기 대손금을 구해야 돼요. 네, 구해야 돼요. 음. 1%요? 안 되죠. 이게 만약에 2% 나오면 2%면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률을 문제에서 실적률은 0.5%라고 가정한다. 라고 1%란 얘기고. 갑자기 실적률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면 이거 구해서 둘 중에 큰 거 써라 이겁니다. 그죠? 이름만 들어도 소름 끼치잖아요, 여러분들. 그 문제는 제가 해설해 놓은 게 있고, 워낙 하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그 문제는 녹화한 거 있으니까, 알죠? 녹화한 거 있으면 제가 나중에 올려놓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실적률 안 주면. 미쳐 살아. 자, 그럼 보실게요. 자, 그럼 우리가 세법상 채권은 전기말과 단기말이 필요하죠. 만약에 그지같이 준다면. 맞죠? 그지같이 안 줘도 단기말 세법상 채권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까 했었죠. 이미 설명했어요. 세법상 채권은 장부상 채권에다가요. 세법상 자산은 플러스 유보가 세법이 자산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에 유보는 더하고요. 여기 빠져있지? 채권에 마이너스 유보는 빼면 되겠죠. 마이너스 유보는 자산이 세법이 적은 거잖아요. 그죠? 10장하고 11장이 그지 같아, 진짜로. 문제가. 자, 그리고 이거 또 나와요. 뭐예요? 여러분, 요거죠. 보시면 요거. 만약에 우리가 전기말 세법상 채권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장부도 전기말 장부상 채권이고 채권의 유보도 전기말 채권의 유보가 나와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만약에 단기말 세법상 채권이면 장부상 채권도 단기말 채권의 유보도 단기말이 돼야 되는 거고. 되시겠죠?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대손금 필요해요. 대손금. 세법상 대손금. 요거 비용이죠?
근데 얘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런 비용은 단기예요, 누적이에요? 단기니까 얘는 누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여기는 누적이지만 여기 누적 아니에요. 비용이잖아, 비용. 그래서 막 이것 때문에 미쳐요, 진짜로. 이거 안 주면 그래서. 그렇죠. 해보면 자, 장부상 대손금. 근데 조심하실 건 시험에서는 장부상 대손금 안 줄 거예요. 왜 안 주냐면 보충법에 따라서 주거든요. 그냥 장부에서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할 때 이렇게 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총액법에 따라서 대손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비용이잖아요. 비용은 송금산입이나 송금불산입으로 표현하죠. 그죠? 우리 송금산입은 세법이 비용이 많아요, 적어요? 송금산입. 적다고요? 송금산입 뭐예요? 세법상 비용에 넣어라 그러잖아요. 산입. 그렇죠? 비용에 넣어라라는 건 송금산입은 가산해야 돼요. 그렇죠? 송금불산입은 세법상 비용에서 빼니까 세법상 비용이 적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알죠? 조심. 이렇게 그어야 돼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요약입니다. 자, 기말의 대손충당금 한도시부이네요. 설정 한도시부인. 그랬을 때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가 총액법에 따르면 기말의 대손 예상이 전부 다가 여러분들 비용의 한도죠. 맞죠? 그러면 이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건 장부의 설정이 아닙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세법은 총액법인데 여러분들이 회사의 비용과 비교할 때 회사의 비용이 보충법에 따른 설정이 되면 총액법과 보충법을 비교하는 거 아다리가 안 맞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건 T계정의 기말 잔액 자체가 되는 겁니다. 총액법에 따르면 기초의 대손충당을 다 없애고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요게 핵심. 자, 그리고 여기. 그럼 우리가 여기서 둘 다 기말 잔액이 기말의 대손 이상이 전부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적률을 혹시라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그럼 실적률을 구하려면 세법상 채권과 대손금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그죠? 아까 그거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적어 놓은 거. 여기에 실적률 구할 때 분자죠? 분자. 근데 일반적으로 실적률은 가급적 줘요. 실적률 안 줘. 문제가 너무 어려워져요.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채권은 자산이니까 누적이죠? 그럼 누적이면 전기 말이 기초죠? 단기 초에다가 단기 걸 누적하면 단기 말이죠. 맞죠? 내가 기초에 현금 100원, 단기 중에 현금 50원 늘었어. 그럼 기말에 150원 현금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채권이에요. 그래서 전기말 채권에 단기 중 채권을 더하면 그게 단기말 채권이 됩니다. 되시겠어요? 요거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 실제 현실에서 채권은 많이 변해요? 1년에 많이 변해요? 많이 변하지 않아요? 1년에 채권 법인들 많이 변해야죠, 여러분들. 채권을 얼마나 많이 파는데 외상으로. 그죠?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장부상 전기말 채권하고요 단기말 채권 다 줘요. 이거 안 주면 사람 죽어요. 요건 줘요. 자, 근데 여러분들 유보는 우리가 채권이 회사가 많이 발생하긴 하죠. 근데 채권의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단기 중에 많이 발생할까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실제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면 여러분들 그 법인의 그 직원, 세무조정하는 직원 잘립니다. 너는 세무조정 어디서 배웠니? 이런 쓰레기 같은 거 나가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히 회사들이 법인 조정실에 가면 당연히 좀 세법 어느 정도 하는 애를 뽑지. 야, 너 세무조정 해봤니? 아, 저 안 해봤습니다. 한번 배워봐. 한번 열심히 해봐. 우리 회사 일 맡겨놓을게. 난리 나는 거죠. 그죠? 그 말은 단기 중에는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현실에서 잘 많이 안 떠요. 직원들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무조정을 잘 할 줄 아는 직원들 많이 뽑거든요. 법인들은. 그죠? 그래서 유보는 시험에서 건 바이 건으로 다 줍니다. 현실에서, 그러니까 채권은 많이 발생하니까 채권을 단기 중에 채권을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채권의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엄청나게 생긴단 말이에요. 1년에 많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건 바이 건으로 줍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 마찬가지 우리 유보도 누적이라면서 자산부채 차이니까 그럼 기초의 유보에 단기 중 유보를 더하면 단기 말 유보가 되겠죠. 그 뜻. 이건 여러분들이 다 구하셔야 돼. 유보는 다 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외채권은 말 그대로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채권이란 얘기잖아요. 요건 좀 이따가 할게요. 그 채권이 뭔지는 좀 이따가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세법상 단기말 채권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자 들어보시면 만약에 실적률을 주면 이 두 개는 구할 필요 없어요. 실적률을 주면 전기말 세법상 채권과 뭐예요? 전기말 세법상 채권 이 두 개. 전기말 세법상 채권과 세법상 단기대손금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대신에 단기말 세법상 채권은 아무리 쉬워도 구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거 구해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유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플러스 유보는 더하는 거니까. 그죠? 채권에 마이너스 유보도 고려하셔야 돼요, 당연히. 여기에 다 쓰기 좀 그래가지고 여기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했었잖아요. 우리 아까도 부채도 여기 유보 적어놓고 마이너스 유보에다 마이너스 썼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대손 실적률은 최소 1%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맞죠? 실적률이 적으면 1%로 간다고. 아무리 적어도 1%. 요거 저기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대손 실적률은 전기말 세법상 채권 중에서 올해 실제로 못 받은 경험치 쌓인 거. 이거였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손 충당금의 설정 한도 이거죠. 단기말 세법상 채권. 단기말 아까 따지면 2억이자 2억. 그죠? 단기말 세법상 채권이 2억 있었죠? 그 2억 중에서 우리가 1%하고 실적률 둘 중에 큰 거. 맞죠? 요게 세법상 대손 충당금 설정 한도. 그러면 한도 초과. 여기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세법상 기말의 대손 예상액은 4천만 원이에요. 그럼 4천만 원이면 세법은 대손 충당금 4천만 원, 비용 4천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만약에 여기 그죠? 근데 장부에서 얼마를 설정했냐면 6천만 원 설정, 6천만 원. 그럼 6천만 원 설정하면 장부는 대손 충당금 6천만 원, 비용 6천만 원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송금 불산임 나와야죠. 장부는 비용 60, 세법 비용 40이니까. 그래서 여기 송금 안 나와. 불산임. 오케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장부는 대손 충당금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장부는 부채 60 잡았죠. 근데 세법은 부채가 40인 거잖아요. 40이면 세법이 부채가 적고 부채가 적으면 자본이 커지니까 유보. 되셨어요? 그 다음에 한도 미달은 세무중 없어요. 왜냐하면 대손 충당금의 설정은 추정되는 비용이니까
결산조정상이잖아요. 한도를 초과하면 송금불산이 때리지만 한도 미달이면 장부의 정득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좀 주의하실 거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주의하실 거 설명 좀 드리면 여기.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부가가치세로 올게요. 내가 만약에 외상으로 10,000원의 물건을 팔았어요. 그 외상으로 물건을 10,000원에 팔면 부가가치세 1,000원도 외상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질문. 그럼 채권은 10,000원 있는 거예요? 11,000원 있는 거예요? 내가 10,000원의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어. 그럼 부가가치세, 매출세 1,000원까지 여러분들 내가 외상으로 한 거잖아요. 외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럼 난 채권은 10,000원이에요? 11,000원이에요? 11,000원이죠. 부가가치세도 받아내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죠? 그래서 당연히 매출, 세액 포함이에요. 당연한 상식. 시험에서 매출세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건 잘 들어가 있다. 그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만약에 제외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부가가치세까지 더한 금액을 바꾸셔야 되는 거고. 알죠? 유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중요성은 떨어지는데 뭐냐면 동일인에 대해서 채권 채무가 동시에 있대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한번 했었죠. 어떻게 했었냐면 동일인에 대해서 채권 채무가 동시에 있으면 법인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준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가지금 동네에서? 그죠? 한 두 달이래. 2주 되긴 했어요. 설날이래. 추석 때 해가지고 좀 오래되긴 했어요. 자, 보실게요. 자, 그때 우리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하고 가수금이 같이 있으면 법인한테 유리하려면 여러분들 가지급금이 좀 적어지는 게 좋잖아요. 법인한테는 가지급금이 커지면 결국 제재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원칙이 상계였죠. 둘을 상계해야지만 가지급금, 가수금 상계해야지만 가지금 주니까.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질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세법상 대손충당금의 설정 한도가 단기말 세법상 채권이 자 보세요. 자, 단기말 세법상 채권이 작아지면 한도가 커져요, 작아져요? 단기말 세법상 채권이 작아지면 한도는 작아지죠. 맞죠? 그럼 우리가 법인 입장에서는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가 작아지는 게 유리해요? 커지는 게 유리해요? 커지는 게, 여러분,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이면 비용 받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도는 비용의 한도란 말이에요. 그럼 비용의 한도가 작아지는 것보다는 커지는 게 유리하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얘가 커지려면 채권이 올라가는 게 좋아요? 내려가는 게 좋아요? 올라가는 게 좋죠. 그러면 채권하고 채무 상계 아니면 상계하지 않음. 그죠? 상계 안 해야 채권이 그대로 있죠, 여러분들. 상계하게 되면 만약에 채권이 내가 20, 채무가 10 하면 상계하면 이게 10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상계하지 않으면 여기 20이 그대로 들어오니까 한도가 높아지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동일인에 대해서 채권 채무가 동시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아요. 말문제 대비. 알죠? 항상 법인한테 동일인에 대한 채권 채무가 있으면 법인한테 유리하게 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외는 상계 약정이 있으면 상계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제외 채권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채권은 대손으로 인정하지 않는 채권이었죠. 명확하게 못 받아도 인정하지 않는 채권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아까요. 그죠? 그러면 요 채권 중에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아닌 거 요거예요. 우리 A가 뭐였어요? 요 위에 있는 A.
요 A가 뭐였었냐면 가지급금 채무보증 구상채권이 그거였죠. 대손금, 실제로 못 받아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였죠. 되세요? 근데 여기 있는 대손충당금, 여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대손충당금이잖아요. 대손충당금 못 받은 채권이요.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이에요.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이죠. 맞죠? 그러면 이 A에 있는 놈은 못 받아도 채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 더더욱 인정하지 않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 A는 대손금에서도 채권 인정하지 않고요. 대손충당금에서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B입니다, B. 자, B. 자, 여러분들 할인어음 매각거래에서 할인어음 매출채권 처분소시 잡는 그 할인어음 있죠, 여러분들 회계 1급 때. 질문입니다. 우리가 매각거래는 은행한테 처분한 것으로 보는 거래잖아요. 어음을 만기 전에요. 질문. 그럼 대변으로 받으럼 빼야 안 빼요? 매각거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음을 할인했는데 매각거래로 처리하세요 라고 분기해서 받으럼 대변으로 빼야 안 빼요? 여러분들 제 얼굴 눈치를 보지 마시고 제 눈치 보지 마시고 이거 이유를 알아야 오래 남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요. 대변으로 은행한테 팔았으면 받으럼 빼야 안 빼요? 빼야지. 팔았는데 여러분들 받으럼 이제 장부에 있으면 어떡해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배서양도음. 여러분 어음을 배서하면 받으럼을 장부에서 제거해야 안 해요? 하죠. 받으럼 대변 빼내버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매각거래의 할인어음과 배서양도음은요, 받으럼을 빼니까 내 수중에 채권이 없어요. 응? 내 수중에 채권이 없으니까 채권이 남아있질 않는데, 여기, 우리가 대손충당금 어떻게 설정을 해요? 이 채권 자체 나한테 없는데. 이해되시는가요? 그래서 B는요, 우리가 어음의 할인이나 매각거래나 배서양도 어음은 어음을 상대방한테 넘겼기 때문에 그 어음이 남아있질 않아요. 채권이 없는데 어떻게 설정을 해요? 그 말입니다. 그 말. 되세요? 자, 그 다음에 C. 요거 설명 좀 할게요. C는요, 나중에 이제 12장, 요거 이제 끝나고 나면 12장에서는 뭐를 배우시냐면요, 우리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있죠, 여러분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를 보잖아요. 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를 보면 문제를 삼아요. 왜냐하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손해 보면 세금이 줄죠. 맞죠? 그럼 세금이 줄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손해 보는 걸 우리가 제재를 때려버립니다. 맞죠? 근데 여기 보세요. 자, 특수관계자한테 고가양도 했대요. 고가양도면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좀 어렵죠? 여러분, 비싸게 팔면 이익이다? 비싸게 팔면 이익이에요. 고가양도. 이거 이익이에요. 이익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0원짜리 채권을 1,500원에 판 거예요, 특수관계자한테. 그럼 이거 특수관계자와의 거기서 이득 봤죠? 그럼 이득 봤으면 제재 안 합니다. 왜일까요? 이득 봤으면 세금 많이 내잖아요. 그죠? 세무서 되게 좋아합니다. 아이고, 야, 이득 봤어? 세금 낼 거지? 어서 와. 이렇게. 되셨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1,000원짜리 채권을 1,5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채권 같은 경우에는 1,500원에 판매한 걸 인정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가. 이렇게 하면은요, 실제 거래가를 인정해요. 근데 만약 이럴 수 있죠. 시가 1,000원짜리 채권을요, 만약에 700에 팔았다. 그러면 이건 이득 본 거, 손해 본 거? 아래 것. 손해 봤죠? 1,000원짜리 채권 700원 팔았잖아요. 그러면 손해 본 거죠. 손해 보면 나중에 이제 12장에서 할 건데, 그럼 이때는 우리가 시가로 시가로 처분한 것을 봅니다. 처분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300원을 갓을 때려버려요, 그냥.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위쪽은 세법에서 시가 1,000원짜리 채권을 1,500원에 팔았어? 그럼 1,500원에 판매한 거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손해보면은 그 실제 거래 금액을 부인하고 시가로 처분한 것으로 봐요. 시가대로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특수관계자한테 고가 양도했을 때 시가 초과 채권이 500원이잖아요, 여러분들. 시가를 초과해서 우리가 채권 500원에 팔았죠. 그죠? 그러면 1,500원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1,500원을 인정해버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 단기말 세법상 채권이 커지는 게 유리하죠. 그럼 여기에 1,500원이 들어오는 게 유리해요? 1,000원이 들어오는 게 유리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1,500원이 들어오는 게 유리하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특수관계자, 왜 이래? 여기. 특수관계자한테 비싸게 팔면 1,500원을, 만약에 이걸 시가 1,000원짜리 채권을 이렇게 할까? 외상으로 판매. 외상으로 팔았대요. 1,000원짜리 채권을. 되세요? 그럼 외상으로 팔면 우리가 이거는 그러면 1,500원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채권이 여기가 1,500원이 돼요. 그러니까 세법 입장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이득 봤으니까 문제는 안 삼겠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본 것만큼 좀 제재를 이득 본 것만큼은 어디에서는 좀 제재를 때리냐면 여기에서는 제재를 좀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시가를 초과한 채권 500이죠. 이 500만큼 제외해서 여기 채권을 1,000원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어떤 말인지? 그래서 실제로는 채권을 1,500원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이 동네에서만큼은 우리가 좀 제재를 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는 좀 제재를 하기 위해서 그냥 시가를 초과하는 500원을 인정하지 않아서 1,000원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C는 잘 안 해오셔도 C는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알죠? C는 잘 안 나와요.